예? 자료 제출 요청부터 조금 해도 괜찮을까요? 질의서는. 네. 질의 시간에 하세요. 아니 질의는 아까워서 안 됩니다. 질의하시면 예. 제가 그 다음에 시간 드릴게요. 예. 질의 끝나고 하겠습니다. 네. 질의 시간은 아까워요. 그럼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1분 먼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예. 할까요? 예. 예. 그 제가 지난 4월 1일에 예. 대검 예규 그리고 매뉴얼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요. 이거 지금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수용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 개정 연역 그리고 신고 대조표, 증인 사전 면담 매뉴얼 사본 및 개정 연역 신고 대조표. 이거 그런데 비공개를 이유로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관성적인 태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과거에 그 한명숙 전 총리 모해이중 교사 사건에서 문제가 되자 그 이후에 법무부가 대안으로 마련한 규정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진술쌤에다 버젓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지침과 매뉴얼이 잘 지켜졌는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라도 이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 규정 이미 확보하고 있고 그 규정 확보하고 있는 자료인데 이 규정 제출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우리 검찰총장 직무대행님 예, 검찰총장 직무대행님 자료 제가 보기엔 무리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검찰은 사건을 털어서 명예를 얻고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번다 이런 얘기가 세간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사안으로 물론 지금 당장 돈을 검찰들이 벌고 있지는 않겠죠. 다만 정치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덮는지 보여주는 딱 맞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해준 피의자들에게 합법을 가정해서 완벽한 면죄부를 쥐어주면서 우리 형사사법을 우롱하였습니다. 총장 대행님, 예. 지금 PPT 보듯이 형사재판에는 불고불리 원칙이라는 게 있죠. 예. 검사가 기소한 그 범위 안에서만 법원이 심리할 수 있다는 대원칙이죠. 그렇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1심 재판부 한번 보십시오. 유동규, 정민용이 불법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사실 재판부도 인정했습니다. 아시죠? 대답하시죠. 네. 짧게. 네. 그런데 대행님,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이거 대항법 맞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법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준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서로 대립해서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대항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유동규와 정민용이 돈을 준 사람이냐 받은 사람이냐가 문제가 됐어요. 재판 중에. 물론 김용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이 갔다는 점 그 사실도 조작 진술에 의한 허위로 보이지만 일단 그 문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검찰은 유동규와 정민용을 이상하게도 정치자금을 수수한 공범으로 몰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돈을 단순히 전달만 한 것이라고 계속 법정에서도 주장을 했고 검찰이 내민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도 자금을 준 공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검찰에 공식 권고까지 했어요. 제대로 기소하라고 길을 다 열어준 거죠. 그런데 검찰이 재판 끝까지 공소장 변경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결과는 결국 무죄였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판결문 잠깐 볼까요?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이 법원도 검사에게 블라블라 권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검사는 추가적인 공소장 변경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도 재차 밝혔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공소 제기된 사실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지금 판결문에 기재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재판부가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판결에까지 그 경위를 소상히 남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행님? 예, 저도 제가 이 사건의 잠시만요. 진행된 경과를 예. 보고 받았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용과 잠시만요. 제가 그 이따가 진술할 예, 시간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직무대행님,
우리 대한민국 엘리트 검사들이 법을 모릅니까? 재판부가 공소장 바꾸라고 사실 힌트도 줬고 재판 과정에서도 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호승진 검사를 비롯한 공소유실팀이 공소장 변경 불필요하다는 의견서까지 내면서 끝끝내 버텼어요. 형사소송법 그리고 대항범 법리 누구보다 잘 아는 검사들입니다. 공소사실을 안 바꾸면 무죄가 나온다는 것도 뻔히 보입니다. 재판부가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법원행정처장 직무대행님, 네. 이런 행위 제가 보기에는 국가 형벌권을 독점한 검찰이 정의를 실현해야 할 그 검찰이 불고불리 원칙을 지렛대로 해서 사법부가 판단할 권한조차 실체적 진실을 밝힐 권한조차 형해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예 아니로 답해 주십시오. 예, 뭐 불구분리 원칙에 따라서 기소된 공사를 기준으로 무죄를 판단한다는 그 원칙은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당연히 맞고 그것이 어떤 재판이든 적용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1심 무죄가 충격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항소심입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힌트까지 줬고 사유까지 판결문에 명시했어요. 그러면 우리 검찰총장 직무대행 예. 통상의 검사라면 재판부가 이렇게까지 명시를 했으면 당연히 항소심에서 예비적 내지 선택적 공소사실로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기소는 죄를 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2심에서 이런 상식적인 조치 철저히 외면하고서 어떤 공소사실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소심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거 실수입니까? 법리 오해입니까? 아니면 고의적인 방치 아닙니까? 종합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짧게 답.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로는 과거에 있었던 과정들을 살펴보니 그 김용과 유동규가 수수의 공범이라는 구조로 처음부터 수사와 기소가 진행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 단계까지 공소장 변경 없이 아까 각주에 그런 표현이 기재되는 상태로 항소심까지 진행이 됐고요. 지금 1심과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같은 논리로 상고장을 제출해서 상고 이유가 제출됐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확인해 주신 셈인데요. 지금 이런 구조로 계속 가고 있어요. 결국에 유동규, 정민용이 나중에 공여자로 재기소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된 상황인데 형사 책임을 지금 영구에 소멸시켜버리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법 전문가들이 이런 결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의도적인 면죄부로 지금 사건 딜한 거 아닙니까? 자, 대행님, 지금 말씀드린 상황 사실관계는 재판 과정은 확인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어느 선에서 도대체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지 조사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거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한 바는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만요. 유동규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조사를 지금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예. 법무부 장관님, 네. 이 일련의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검찰이 야당 대표를 올가매기 위한 진술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 대가로 뇌물 전달자들에게 재기소조차 불가능한 완벽한 무죄를 선물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체적인 진실을 덮기 위해서 검찰 스스로 재판부 심리조차도 지금 가로막은 상황이고요. 국가 형벌권을 이렇게 진술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거 이게 타당합니까? 이거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이거 실체적인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명백하게 법을 왜곡한 직권남용입니다. 범죄 시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당장 법왜곡죄 이렇게 적용은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요건이 충족됐다면 이거 바로 법왜곡죄 전형적인 사안 아닙니까? 장관님하고 총장 대행님께 같이 좀 한번 물을게요. 우선 현직 검사들에 대한 것입니다. 좀 오늘도 나오셨는데 어미중, 강백신 지금도 검사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즉각 감찰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뭐 관련된 전체 사건을 관련해갖고 지금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네, 또 함께 부적절한 조사해 행태에 대해서 주시고요. 면밀히 보겠습니다. 네, 감찰 결과에 따라서 징계 고발 등 필요한 조치 꼭 해주시고요. 이미 검사직 내려놓은 사람들 호승진, 송경호, 고형곤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요.
공수처나 검찰, 뭐 검찰의 수사 의뢰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님, 네. 이게 그러니까 김용은 돈을 그러니까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줬다는 거죠? 돈을 줬다는 거고, 그런데 돈을 김용은 안 받았다는 거고, 네. 근데 줬다고 한 유동규는 정치자금법 위반해서 무죄가 나고, 안 받았다고 한 김용은 유죄가 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주 의원님? 네, 구조는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평범한 사람으로 볼 때 김용은 절대 받지 않고 받은 증거도 없는데 김용에게 유동규가 돈을 줬다고 하고 그렇게 성립시켜 놓고 그래서 이게 정치자금법 공여라고 서로 공범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유동규는 무죄 나게 만들고 그리고 김용만 유죄 나게 만들고 김용만 유죄 나게 이런 수사도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나요? 어쨌든 뭐 검찰이 공소 제기 권한 특히 기소권에 관련해 갖고 매우 물론 뭐 정확한 실상은 좀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뭐 판결문만 봐도 그 당시 상황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것이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판결문에서는 바꿔라 공소장 내용을 이렇게 했는데 바꾸지 않은 거죠. 검사가 검사가 공소장을 판사가 이렇게 하려면 바꿔라라고 했는데 공소장을 바꾸지 않고 유동규는 무죄 나게 하고 김용만 올가매려고 했던 이 구조를 지금 이주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법무부 장관님께서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만든 검사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감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주 의원님. 차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총장 대행님. 좀 전에 예. 우리 이주 의원님 질의